안녕하세요. 즐거운 일요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요일날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민법과 함께 지내고 계시죠? 자, 모든 민법은 똑같습니다. 정답이 뻔한 설민법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전세권 법조항을 303조부터 304조, 305조 했던 것 같아요. 303조 전세권의 내용은 전세권은 반드시 전세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전세권 전속기간 중이라면 전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었고,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게 되면 그 돈 받기 위해서 전세 목적물을 경매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기간 중이라면 용익 물권적 성격과 기간 후라면 담보 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이런 얘기 있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로 수수될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도 가름할 수 있다. 뭐 등등 또 배웠고, 304조 전세권의 효력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라고 배웠고요. 305조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들을 보는 것이지 전세권자에게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짤막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305조까지 봤으니까 306조 가서 볼게요. 306조. 자, 306조 가겠습니다. 306조. 자, 전세권 양도 내지는 임대 등인데 법조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 볼까요?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모아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뭐 쉽게 표현하면 전세권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남한테 돈 주고 팔 수 있고요. 내지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잠깐만, 제가 전세권 할 때 지금 강의가 5강, 6강 정도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번째 강의 할 때요,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얘기했죠. 그래서 전세권에서 가장 핫한 것은 4강에 올라가 있는 전세권 저당권이다. 즉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이 여기 같아요. 지금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대. 그러면 여기서 담보로 제공한다는 얘기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설정할 수 있고, 그 전속기간 내에서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그렇죠? 전전세 할 수도 있고 내지는 임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전세권자는 권리를 양도,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전세권이 아니라 전세 목적물, 집을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서 전전세할 수도 있고, 내지는 자기가 집주인은 아니어도 임대인의 자격에서 임대할 수도 있대요.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양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또 담보로 제공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또 내지는 전전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또 내지는 임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럼 정리하면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와 양도 안 됩니다, 담보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전전세 할 수 없습니다, 임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특약을 맺었다면, 그런 경우라면 설정행위로 특약 맺었다면 그때는 양도 안 돼요, 내지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내지는 전전세 안 된다, 내지는 임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306조 역시 시험에 자주 나오는 법조항인데 의미를 좀 볼게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 을은 전세권 계약 기간 중에는 전세권 사용 수익할 수 있고, 그러면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미리 줬던 전세금 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다. 항상 머릿속에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권리는 계약 기간 동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내지는 기간이 종료되면 전세권 설정자한테 가서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반환 채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에서 가볼게요. 자, 전세권의 양도부터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전세권 양도부터 그림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죠. 근데 이 전세권자가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 이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을 양도했으면 을의 이름 누구냐? 아, 전세권 팔아먹었나요? 그래서 을의 이름은 보시는 것처럼 전세권 양도인이 되고, 병이라는 사람은 전세권 샀죠. 샀으니까 병의 이름은 전세권 양수인이 된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다시 주된 권리 아닌가? 주된 권리? 주된 권리야. 그러면 전세권이 넘어가면 당연히 전세금 반환 채권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넘어간다고요, 지금. 그러면 자, 여기서 문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봐. 자, 들어만 보셔요. 자,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전세권이라는 것이 양도가 되면 돈 받고 팝니까? 돈 안 받고 팝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림 화면 좀 보세요. 전세금이 1억이래요. 즉, 전세금 반환 채권이 1억이래. 그러면 1억이라면 전세권 양도할 때 얼마를 받고 팔까? 그 얘기야.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자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전세권 설정해서 1억을 줬는데, 문제는 딱 1년 살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권 남아있는 기간 팔 수 있죠. 이게 전세권 양도라고요, 지금. 물론 실무에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는 이론상 배웁니다. 실무에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그렇게 2년짜리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에 방을 빼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하면, 저 같은 공인중개사업자 개업 공인중개사 찾아오겠죠. 그러면서 방 빼달라고 하겠지. 근데 이론상 보면 이렇게 남아있는 1년 동안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전세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러면 전세권 양도가 돼버리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양도가 되면 그대로 양도되잖아. 그러면 따라서 전세권 양수인한테는 전세금 1억 받고 빠지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 관계를 먼저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자, 설명하기 전에 우리 법조항을 미리 봅니다. 법조항을 미리 볼게요. 법조항을. 자, 307조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어 보세요. 주어. 전세권 양수인은, 아까 전세권 산 사람이지. 전세권 양수인은, 자, 누구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 집주인에 대해서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러면 원 전세권 양도인, 이 전세권 양도인은 맞죠? 전세권 양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계약 끝나면 전세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권을 산 양수인도 누구랑 똑같이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가 뭐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을 양수한 사람이 집주인 찾아가서 나한테 전세금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그 얘기야,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307조. 시험에는 법조항 그대로 냅니다.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내요. 왜? 토시를 바꿀 게 없어. 여기를 어떻게 바꿀 거야, 지금? 근데 문제는 의미를 알고 정리하셔야 돼. 그래서 전세권 양수 받았다면 전세권 양도인의 지위를 그대로 전세권 양수인이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양수인,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래서 자, 우리 지금처럼 전세권 사고 팔았을 때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돼. 그런데 여기서 문제, 제가 전세권 저당권 얘기할 때 팁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4강 때 유튜브 네 번째 몇 강 되지 않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 40강이 넘어가도 이렇게 하루하루 자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만나는 재미에 이제 강의 수는 잊어먹지 않는데 4강 때 요 팁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팁 얘기를. 그렇죠? 그래서 자, 팁입니다. 다시 정리하셔야 돼. 워낙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양도되면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가 된다. 자, 원칙.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이라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다. 원칙이다. 원칙. 그러나 예외가 있다. 그래서 예외 갑니다. 워낙 중요했어. 그래서 정리하면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 소멸한 경우나, 아니면 전세권 전속 중이라도 장래 전세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때 전세금 반환 채권만 분리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어찌 보면 상황 때 했던 얘기를 다시 복습합니다. 그래서 다시 전세권이 양도되는 순간 전세금 반환 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따라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해서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전세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냐면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 소멸하는 순간 전세금 반환 채권만 남잖아요. 또 내지는 계약 전속 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2년 뒤에 3년 뒤에 아니면 1년 뒤에 내가 집 빠지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채권 이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지 조건부로 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전세권 양도는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자 그다음 전세권의 전전세입니다. 이게 생소합니다. 전전세. 자 전세는 요 말 자체가 전전세란 말의 의미가 뭐냐? 전전세 즉 전세권자가 자기가 칠판 보세요. 여기 항상 습관대가 칠판 보라는 얘기합니다. 항상 아직 자 보세요. 을이라는 전세권자가 자기가 전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서 병이라는 전 전세권자와 다시 전전세합니다. 이것이 전전세예요. 지금 요거 정리. 그러면 전전세가 나오면 자 갑의 이름은 전세권 설정자. 그렇죠? 이 갑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람의 이름을 자 제가 쳐볼게요. 원. 요 전세권 설정자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원 전세권 설정자라고 부를 수 있어.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갑이란 사람의 집을 을이 전세했다. 그런데 을이 자신이 전세권 설정자가 되어서 다시 병에게 전세권을 뭐 했다? 전전세했다.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보세요. 이것도 일종의 자 표현의 방식이 전세잖아요. 지금 전세야. 민법상 전세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전세금 받으셔야 돼요. 돈 받아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네가 들어와 살아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세권 양도하고 비슷해. 그러면 전 전세금을 지급하면 얼마 받냐 그 얘기. 얼마 받느냐. 그렇죠? 다만 원 전세권의 범위 내에서 전전세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법조항 307조를 보니까 전 전세권자란 말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자 보세요.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자 원래 원칙 전세금은 1억이었다. 전세금은 1억이라면 전 전세금은 1억 이하여야 합니다. 1억 이하여야 돼. 1억 이하에서 받는다. 그럼 따라서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받고 전전세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1억 1000을 받고 전전세 할 수는 없다고 했지. 의미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전전세가 나오면 전전세금 지금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게 목적물의 전전세입니다. 됐나요? 지금 또 내지는 전전세 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전세권자가 자신이 임대인의 자격에서 전세 목적물을 임대도 할 수 있어. 그러면 병이란 사람은 일종의 임차인 되겠네. 그렇죠? 여기 끝.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겁니다. 자 팁 보세요. 자 전세권을 양도했습니다. 또 내지는 담보 제공합니다. 전전세합니다. 내지는 임대합니다. 할 때 전세권은 독립된 물건이다 보니까 자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시험은 이렇게 정리하죠. 다만 우리 단서조항 보시죠. 그러나 설정 행위에서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면 단서조항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양도 등을 금지하는 약정을 했다면 양도 못해. 이해하시나요? 지금 따라서 시험 지문이 원칙적인 지문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양도 금지를 물어보는지를 구분하셔야 돼. 제 말 뜻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요 관련 문제 가지고 전전세 할 수 있다. 그럼 따라서 자 제 식대로 표현할게요. 아까 자 돌아가 볼게요. 자, 돌아가 봅니다. 자 병이라는 전 전세권자도 뭘 지급했나요? 뭘 지급했어? 전전세금 지급했잖아.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전전세금을 7천만 원 지급했어요. 7천만 원을. 그런데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전세권 설정자인 을이란 사람이 전세금을 안 빼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역시 전 전세권자도 경매 청구할 수 있어야지. 이해하셨나요 지금? 다만 갑과 을 사이에
전전세가 종료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항상 머릿속에 다시 애우려고 하지 마시라고. 애우려고. 공부가 항상 어려운 게 물론 제 강의가 더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우리 강사들이 어려운 부분을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넘어가. 근데 일단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제가 항의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는데 전세권을 양도합니다. 전세 목적물을 전전세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좀 어렵게 나오면 한참 말을 꽉. 그러면 전세권의 양도했을 때 우리가 307조 보셨죠?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전세권 양도는 전세권자의 지위가 양수인에 그대로 넘어가랍니다. 이에 비해서 목적물의 전전세는 원전세권의 목적 그 범위 내에서만 전전세할 수 있어.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까지가 팁. 다만 제일 중요한 팁. 다시 정리합니다. 전세권의 양도 내지는 담보의 제공, 전전세, 임대 등은 집주인 갑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가 포인트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 이게 나중에 임대차를 가면요, 임대차를 가면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어요. 지금 법조항에 명시가 돼 있어. 근데 전세권은 독립된 물건이다 보니까 일단 원칙은 동의받을 필요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할 때 약정을 금지했다면 그 양도 안 돼. 이게 목적물의 전전세이다 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목적물의 양도. 자, 역시 요즘 시험에서 또 나름대로 핫한 지문입니다. 그럼 전세 목적물의 양도는 뭐냐? 그림 볼게요. 갑이라는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이 있다. 그리고 현재 그 집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 1억이 있다. 그런데 집이 팔립니다. 집이 팔려. 그래서 자, 아까는 전세권이 팔렸고 지금은 집이 팔린 거야. 지금 집이 팔렸어.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다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한글을 먼저 읽으라. 한글은 다 읽을 줄 알잖아요 지금. 근데 그냥 뜻을 모르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다시 전세권의 양도인지 목적물의 양도인지는 눈 크게 뜨고 보셔. 눈 크게 뜨고 다시 전세권의 양도와 전세 목적물 집의 양도는 틀려 지금.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전세권의 양도는 집이 팔린 거야. 집이. 그러면 집이 팔렸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세권자 을은 누구한테 가서 전세금 받아야 돼 그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렇죠? 그래서 다시 포인트. 전세금 반환 의무는 구소유자가 아니라 신소유자가 뭐한다? 부담한다. 됐나요? 막 시험 지문에 헛소리 나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구소유자와 신소유자가 연대하여 헛소리. 다 헛소리.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부담한다고요? 새로운 집주인이 부담한다고요. 구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럼 시험 지문에 여러 가지 나와. 자, 전세금 반환 의무는 구소유자는 면한다. 오, 시험 지문 면하지 못한다. X. 누가 준다고요? 네. 누가 준다고? 신소유자 부담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307조 봤습니다. 전세권 양수인도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얼굴 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 그냥 예쁘게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습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입니다. 법조항인데요. 시험에 가록 나옵니다. 가록 나오는데 308조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법대에 들어가서 한 30년 가까이 이 법조항을 봤는데 솔직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읽어드릴게.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자, 제가 모르겠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 잠깐만.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 있어요? 자, 잠깐만. 불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면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이 뭔데요? 없어. 학자들은 그래서 요 308조가 산문화됐다. 죽은 법조항이다. 왜? 써먹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 면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한글적인 표현으로는 말이 맞지 않아. 왜? 불가항력은 멸할 수 없어야 불가항력이야. 멸할 수 있는 불가항력 어딨냐고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 목적물 집을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했어. 임대했어. 근데 천재지변으로 하늘에서 날벼락이 천재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홀라당 붙었습니다.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 1번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 2번 전세권 전전세한 놈 전세권. 자, 아니면 살고 있는 전 전세권자야 아니면 임차인이야. 다시 전세권자가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목적물을 전전세 임대했어. 근데 하늘에서 날씨가 좀 굳어가지고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그 불탔을 때 책임 누가 져야 돼? 당연히 상식적으로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가 져야죠. 그러면 하늘의 낙뢰 같은 것은 멸할 수 있어 멸할 수 없어? 멸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지.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308조가 시험 문제는 한 번씩 나와요. 근데 문제는 틀리게 나온 적이 없어.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 기억에 가면 우리 시험 저희가 보는 시험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나온 적은 없고 다른 시험에서 멸할 수 있는을 멸할 수 있는 이렇게 멸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이 집은. 우리는 법 조항만 보는 시험이야. 그러니까 자 어찌 보면 308조는 죽은 법 조항이다. 죽은 법 조항이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뭐다? 이유는 뭐다고? 예. 멸할 수 있는 불가항력을 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조항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이해하셨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전세권자의 유지 수소노무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 주어 갑니다. 자 주어입니다. 전세권자예요. 그렇죠?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렇죠?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를 집니다. 됐나요? 그럼 시험 지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험 지문에는 자 전세권 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하여야 한다 라고 나오면 X라고요. 지금 따라서 전세권에서 차후에 우리가 주택관리사나 공인중개사 물론 감정평가사는 채권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법조항 기억하셔야 돼요. 차후에 주택관리사 수험생 여러분 아니면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임대차 가면 임차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를 우리 법은 623조에서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만큼은 전세권 설정자에게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를 부담시킨다. 그래서 자 주어 잘 보셔야 돼. 주어를 크게 잘 보셔야 합니다. 주어를 크게 잘 보셔야 돼. 주어 누구라고요?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다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주어 누구라고요? 빨간색 띠용 누구? 전세권자. 전세권자 시험 지문에 전세권 설정자 나오면 틀렸습니다. 그래서 팁. 제가 적어볼게요. 전세권자는 이 법조항 때문에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문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309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는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을지라도 필요비의 상환 청구할 수 없어요. 애우셔 두 가지 애웁니다. 두 가지 애우세요. 자 목적물의 수선 유지 의무를 지는 자 전세권자이다. 이 법조항 때문에 네 스스로 없어 쓰라. 그러니까 그 목적물에 들어간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 얘기 끝. 자 이에 비해서 310조 전세권자의 상환 청구권.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키워드 유익비. 309조 필요비 안 돼요. 유익비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자 키워드 누구의 선택? 소유자니까 전세권 설정자겠네. 그렇죠? 전세권자의 선택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즉 소유자의 선택이 쫓아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나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 그렇죠? 허용. 차후에 제가 시간을 빼서 비용 상환 청구에 관련된 얘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내지는 전세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 유치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 내지는 질권자의 비용 상환 청구 내지는
저당권 관련해 가지고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 청구, 내지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를 한번 정리할 시간을 갖긴 하겠습니다만은 유익비의 경우에만 허여가 된다. 허여는 기간 연장했죠. 허여 한자적인 표현인데 기간 연장이죠. 그래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집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집에 통장에 현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몇백을 쌓아두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금액이 좀 크다 보면 법원에서 그 기간에 말미를 준다. 그런 맥락에서 허위라고 그럽니다. 다시 정리. 자, 그러면 자 이제 시험 지문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전세권자도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다 라고 나오면 OX O, 그렇죠? O, 옳은 지문이라고요. 근데 시험 지문에 비용 중에 시험 지문에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X, 그렇죠? 또 시험 지문에 전세권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당연히 O죠. 그렇죠? 자, 그런 맥락에서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자도 유익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얘기는 311조 가볼게요. 311조 갑니다. 자, 311조 전세권 소멸청구권입니다. 잠깐만, 우리가 지금 처음 전세권을 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동안 들어봤을 거예요. 지상권 소멸청구권, 이웃치권 소멸청구권, 내지는 전세권 소멸청구권. 그러면 전세권 소멸청구는 일종의 형성권이라는 걸 기억하셔죠? 방빼라고. 그렇죠. 언제 방빼라 가느냐. 그래서 자, 갑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첫 번째,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제가 용법으로 이를 포인트입니다. 사용 수익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주거용 아파트를 쓰기로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아파트로 쓰기로 전세권 설정 계약했는데 문제는 그 아파트 201호 앞에 반짝이가 돌아가서 불법 예를 들어서 퇴폐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이것이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용법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경우라면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요. 방빼라고. 그러면 전세권 소멸 청구권 역시 형성권입니다. 또 내지는 요즘 그 실무에서 제가 그 중개하면서 가장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요즘은 또 애완견, 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실은 저는 집주인도 애완견을 키우는 분이 계실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최근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한 5년 이내의 신축 건물에서 내지는 10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세대 같은 경우 주차장이 있고 엘리베이터 이런 그런 건물들은 아예 애완동물을 못 키우도록 특약을 맺습니다. 좀 그게 좀 나름대로 중개가 되게 힘들어요, 실은. 왜냐하면 아니 걔 과연 키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좀 그래요. 근데 실상이 그래. 임대인들이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중개할 때 임대인들이 물론 자기 집이니까 아깝겠죠. 비싸겠지. 그래 금칠이 났을까요 방에다가. 근데 그 개복 키우기 말이 돼?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임대인들 손님 들어오면 한두 번 겪어보고 나서 그 집 물론 그래서 제가 가게를 안 될 수도 있는데 계약 안 합니다. 왜? 불편해. 저도 불편해. 특약성 넣어주면 되잖아. 예를 들어서 고양이 키웠을 때 청소 나중에 뺏을 때 고양이 같은 경우는 긋고 그 고양이 그 대변이 좀 약간 냄새가 약간 고약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퇴실 청소비 한 50만 원 받으면 되잖아요. 100만 원 받으면 돼. 근데 제일 웃긴 게 뭐냐면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 100만 원이 아깝지 않은가 봐요. 내 새끼니까 아깝진 않지,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 보세요. 전세권 설정 계약이야. 전세권 설정 계약. 그러니까 꼭 그런 판례는 없지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예를 들어서 개를 키우지 않겠다 라고 약정했어. 근데 가다 보니 개가 있는 거야. 이럴 때 지금 법조항상만 놓고 보면 전세권 설정자는 방빼라고 할 수 있다고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실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두 가지 전세권 설정 계약 위반 내지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아는 양형으로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전세권 소멸하죠. 전세권 소멸했으니까 전세권자에 대해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는 전세권 전속기간인데요. 아마 다음 강의에 좀 시간을 줄여서라도 좀 늘려서라도 전세권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난 강의 5강 이번 강의 다음 강 보면 그럼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면 국가공인 시험은 다 끝납니다. 어떤 시험이나 다 됐어. 그러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여러분 1시간 반 투자하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할 때 할 것 같은데 1시간만 투자하시면 모든 전세권 끝났어. 뻔한 전세권이야. 그렇죠?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시험 문제 한 2문제, 주택관리사 1문제, 감정평가사 한 2문제 나올 텐데 이 강의에서 안 나오면 재성을 갈게요. 그래서 자꾸 이게 판례 중요하죠. 근데 판례는 지금 제가 설명 다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법조항을 좀 읽어봐라. 워낙 법조항을 안 읽어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사가 또 읽어주지 않아. 이렇게 또 못 외워. 저만 외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일요일인데 내일 또 월요일입니다. 또 월요일 씩씩하게 하루 일주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